국내 유통업체들이 국제 감각 부족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3분기에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은 올해 임금 단체 협상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가 펀드 환매 물량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에 발목이 잡히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5% 내린 201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며 2028포인트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투신이 900억 원어치를 매도한 것을 포함해 기관은 1,7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343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도 4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증권, 건설업이 상승했습니다. 운송장비와 운수창고, 화학업종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74% 오른 가운데 한국전력과 KTNG, 신한지주 등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LG화학과 현대모비스는 약세로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연 최고치를 찍자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증권주가 오늘 장 초반 연중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 지수 덕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종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1.82% 오른 1684.0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 지수 중 전기가스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HMC투자증권과 유아증권, 현대증권을 제외한 업종 내 전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이 13.14% 올랐고 NH농협증권, 동부증권, 키움증권 등의 오름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증권주의 추가 상승 여부는 채권금리의 하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김태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채권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증권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해야 증권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 정책 이외에 은행과의 복합점포 등 다른 정책 이슈들은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증권주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증권주에 투자한다면 한국 금융지주처럼 펀더멘털이 양호한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이 크게 올랐는데 그 이유는 계열사인 골든브리지 저축은행이 매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가 실적 호조의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덮치며 급등세를 보였죠? 네, 전자부품 업체인 OCI 머티리얼즈가 2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7.01% 오른 42,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 대폭 상승한 직접적인 이유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당기순이익은 22억 5,200만 원으로 18.8%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OCI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주력 제품인 산브라질소의 가격을 3분기 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상반기 일본 지진으로 인한 공급 차질 이후 3년 만에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국제 감각 부족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유통업체들이 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마트는 수익을 못 내는 중국 사업을 포기했다며 마트는 유일한 해외 판매망인 중국에서 연내 철수하기 위해 중국 내 15개 점포를 인수할 곳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역시 올해 1분기 해외 부문에서 5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손실이 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CJ 오쇼핑은 대형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해외 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의 해외 합작 벤처는 작년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4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시티그룹은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3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3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인하 시점이 다음 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활동이 상당히 둔화됐고 인플레이션도 미약하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회의에서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바뀌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3분기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뒤에는 금리를 2.2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서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총 47만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이 44만여 가구보다 6.8% 증가한 것입니다. 부동산 서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다 총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완화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주택 거래량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은 올해 임금 단체 협상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쟁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에 의뢰해 12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6.3%가 올해 임당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이 77%로 가장 많았고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요구,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존 요구, 정년 연장 조기 도입 요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 대여금 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7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대여요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정별 대여요금을 결정하고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합업체들은 2008년에 대여요금을 2009년엔 만 원씩 인상했으며 이외에도 신차 대여요금을 수차례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증권부 이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사람이 조차 회동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양측은 오늘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닷새 만인데요. 두 사람이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신분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는데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내수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내수와 수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어렵다는데 공감한 셈입니다. 네, 그동안 최 부총리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한국은행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는데 양측의 이런 입장 차이도 좁혀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양측은 회동 후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으로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양측이 조화로운 정책을 쓰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외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중개 대출 프로그램 한도를 제약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면 은행이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2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는 영세 자영업, 또 기술형 창업 지원 등 총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간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 앞서 금리 문제를 두고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이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경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조화로운 통화 정책을 쓴다고 발표한 만큼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정된 회동이 70분간 진행됐고요. 회의실 밖으로 서너 번 참석자들의 큰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과거 한국은행에 취업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과의 인연도 소개를 했고요. 이 총재를 두고서도 학교 선배라며 인사드릴 겸 만났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롯데건설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가구를 개발해 소형 주택 상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건설이 특허를 취득한 스터디베드는 오피스텔 공간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평상시에는 책상으로 활용하다가 밤이면 침대를 펼쳐 잠자리로 활용하는 다기능 가구입니다. 스터디베드는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덕수궁 롯데캐슬, 독산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등에 적용됐습니다. 롯데건설은 또 소형주택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기능 화장대와 인출식 식탁 등도 개발했습니다. 다기능 화장대는 수납장의 문이 선반과 받침대로 변해 화장대 및 간이 데스크로 활용할 수 있고, 인출식 식탁은 서랍처럼 꺼낼 수 있어 주방에 별도의 가구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LG U+가 여름 휴가를 맞아 핫앤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데이터 로밍 요금 및 영화, 워터파크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외여행 시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는 멤버십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고 매월 1000명씩 추첨해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종서 LG U+ 제휴 마케팅 팀장은 LG U+ 고객들이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할인 혜택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백색 가전이 미국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1위부터 3위를 휩쓸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제이드파워가 최근 2년간 백색 가전을 구매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 6개, LG전자 제품 3개가 1위에 올랐습니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 제품은 50인치 이상과 50인치 미만 HD TV와 드럼 세탁기, 프렌치도어 냉장고, 가스오븐 레인지, 전자레인지입니다. 또 LG전자는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건조기, 일반 냉장고 부문에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이랜드그룹은 21일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패션 물류센터의 물동량 처리 능력은 1일 5만 박스, 연간 400만에서 500만 박스로 금액 기준으로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물동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설비를 갖춰 전국 4천여 개 매장에 매일 상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부평, 일축 등지에 흩어져 있던 물류센터를 통합해 연간 물류 비용을 100억 원 이상 절감할 예정입니다. 이랜드는 2016년 2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유통 물류센터를 추가 완공해 전체 연면적 40만 제곱미터가 넘는
아시아 최대 규모 패션 유통 물류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희진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에는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고, 강릉은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전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북부 지방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대전은 3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울진 33도 예상됩니다. 서해상은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충청도와 경북 북부 일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제10호 태풍 마트모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